구내염은 구강 내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입안에 점막, 잇몸, 혀에 궤양이 생겨서 점막 표면이 패이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보통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시작하지만요, 피로나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등등으로 잘 낫지 않거나 반복되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구강 점막에 궤양이 형성되는 구내염을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내염이 생기면 맵고 짠 음식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해주고 충분한 휴식이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을 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구내염이 반복되거나 혹은 잘 아물지 않거나 혹은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발생을 한다면 다른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베체트병입니다. 베체트병의 주증상은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구내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절 홍반이나 여드름양 병변과 같은 피부의 병변, 세 번째로는 포도막염 등과 같은 안과 질환, 네 번째는 외음부의 궤양입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이 모두 동반될 때 베체트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이 중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때 불완전형 베체트병이라고 진단하거나 병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죠. 베체트병 진단을 위해서는 식염수나 피부에 식염수를 피부에 주입하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침 자극을 피부에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홍반이나 피부에 농포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패서지 테스트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요, 특정한 검사보다는 구내염이나 피부 병변, 안과 질환, 외음부 궤양과 같은 임상 증상으로 진단 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베체트병은 동맥이나 정맥의 혈관염으로 기인합니다. 혈관염으로 인해 다양한 부위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구강, 피부, 안과, 외음부의 염증 이외에도요,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부종두통과 같은 신경계 증상, 아니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계 증상, 혹은 동맥류나 혈전증 같은 혈관계 증상 등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대부분의 혈관염이 그러하듯 적절한 치료 없이 만약 방치가 된다면 드물지만 뇌졸중, 장천공, 장출혈, 실명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요. 구내염이 만약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증상도 동반되는 것 같다면 혹시나 베체트병은 아닌지 적절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혈관염이 그러하듯 베체트병도 자가면역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하죠.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보다는 증상의 완화, 염증의 억제를 위해 스테로이드, 아니면 아자치오프린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처방합니다. 혈관염으로 기인한 여러 질환들은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요. 물론 이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증상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만 의존할 경우에는요, 증상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속될수록 약물의 복용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에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 용량이 점점 높아지고 장기 복용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부호흡건강법의 베체트병의 치료 원칙은요, 증상 억제, 조절, 그리고 기능 회복입니다. 서양의학적인 치료의 장점은 기전의 조절이 빠르다는 것이고요. 한의학적인 치료의 장점은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서 염증이 우선은 진정되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염증이 스스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치료법이 병행되는 것이 피부호흡 건강법의 베체트병 치료 원칙입니다.